자성체는 그러니까 자성체의 종류, 자와 감자력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자성체는 자기적인 성질을 가진 물체로 그러니까 철이나 뭐 그런 게 있고요. 자화는 자석인 것처럼 되는 게 자화고요. 비투자율이 높으면 자화도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성체 같은 게 강자성체, 상자성체, 역자성체가 있는데 강자성체는 뮤S가 1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클 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뮤S가 뭐 1000이나 뭐 만이나 뭐 그리고 상자성체는 뮤S가 그러니까 뭐 1보다 클 때 10, 그리고 역자성체는 그러니까 뮤S가 1보다 작을 텐데요. 그 참고로 강자성체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그러니까 구리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코발트나 니켈, 철은 그러니까 강자성체고요. 아닌 거 구리, 요거 하나는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자기차폐가 있는데 어떤 공간을 비투자율이 큰 자성체로 감싸면 그쪽으로 자기가 많이 가서 내부가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물질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강자생체가 그러니까 바깥쪽에 그러니까 감싸고 있으면은 그 비투자율이 그러니까 큰 강자성체로 감싸고 있으면 이쪽으로 자기가 가서 내부가 그러니까 보호가 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그런 원리고 자와의 세기 J는 μ0 μs-1 곱하기 h인데 여기 μ0 가로 μs-1을 x 그러니까 자화율로 그러니까 하시면 됩니다. 자화율 이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비투자율 μs 또는 그러니까 자개가 크면 클수록 자화의 세기는 커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강자성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자화율이 0보다 매우 클 때, 그러니까 그 위에 식을 연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μs였잖아요. 여기 빼기 1을 해주시면 돼요. 1 빼기 1.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러니까 0보다 크다. mus 빼기 1. 강자성체, 그러니까 맨 위에 강자성체만 예를 들게요. 그냥 헷갈리니까. 맨 위에 강자성체 요 위에 걸 기억을 하시고 mus-1 1 빼기 1 이건 0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강자성체가 그러니까 여기 뮤 제로를 양변을 곱하면은 강자성체가 돼서 그러니까 이거를 위랑 동일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감자력은 원래 자기 안에 어떤 자성체가 자기를 만들어 상쇄해야 하는 거, 즉 자기를 감소시키는 힘이 감자력입니다. 감자력은 그러니까 자와의 세기에 비례하는데 HD는 μ분의 그러니까 NJ고요. N은 그러니까 감자율입니다. 그 참고로 그러니까 이거 남겨주셔야 돼요. 구자성체 감자율은 N은 그러니까 3분의 1이다. 이건 그러니까 단독 문제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암기하시고 감자율은 감자력에 의해 자기를 감소시키는 비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자력과 자기저항, 자속, 자기 내 축적된 에너지 관련된 건데요. 전류가 그러니까 코일을 이렇게 그러니까 감겨 있으면은 자속이 그러니까 그 자속 방향이 그러니까 그 자속이 그러니까 전류의 자속이 이쪽으로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철 내에서 그러니까 이 그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려고 반대로 자속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자력, 그러니까 자속이 흐를 수 있는 힘, 이게 기자력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전류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권수비, 이 권수비 있잖아요. 이 N에 가면 권수비에 그러니까 기자력은 좀 비례합니다. 그래서 F는 NI고요. 자기저항 RM은 자속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이에요. 그래서 기자력은 파이 RM이다. 라고 기억하십시오. 참고로 그러니까 이거 자기저항이랑 전기저항이랑 그러니까 비교하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한번 써보시고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속은 문제에서 자기회로, 환상초심, 환상솔레노이드, 뭐 자속 이게 나오면은 이 공식으로 그러니까 다 풀려요. 이게 마법의 공식인데 거의 1번에 그러니까 μsNI 뭐 요게 그러니까 가장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암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문제에서 자기회로, 환상철 심수, 환상솔레노이드, 그리고 자속이 나오면 바로 이 공식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에 축적된 에너지, 그러니까 자기 에너지 밀도라고 하는데, 그 자기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자기의 에너지 밀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B나 H가 나오면은 이 공식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단순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에너지 밀도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공식만 기억하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도 나오고, 그 수식을 좀 넣으라는 것도 있는데 이 공식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히스테리 곡선, 그 자화 곡선 또는 BH 곡선, 뭐 BH 곡선이라고도 그러니까 문제 많이 좀 명기가 되는 편이라 BH 곡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B랑 그러니까 H 자기와 자기 밀도, 자석 밀도 이 곡선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F에서 A로 갈 때 자석 밀도는 자기가 증가할수록 커지다가 어느 순간 포화가 돼요. 자기가 포화가 돼서 자석 밀도가 증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A에서 C 이렇게 갈 때 자기를 그러니까 여기가 H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0인데 그 자석 밀도가 남아있는 자석 밀도가 있어요. 요게 그러니까 잔류자석 밀도 또는 잔류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개가 0이면은, 그러니까 자개가 0이면은 그 자석 밀도도 0이 돼야 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잔류자개가 남아가지고, 잔류자개가 남아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원하는 특성을 못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개가 0이면은 자석 밀도도 그러니까 0이어야 되는데, 그 예를 들면 자석 밀도가, 잠깐만요. 자개를 그 여기 C에 있는 자개 값을 줬는데, 자석 밀도가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값으로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 요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자석 밀도가 실제로는 0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하는 그 특성을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건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보자력이라고 잔류 자석 밀도를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필요한 외부의 자기의 세기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0값 0으로 옮겨야지 잔류자기가 0이잖아요. 그래서 B 지점의 잔류 자석 밀도를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C만큼의 외부 자개, 그러니까 요만큼의 외부 자개가 필요하다. 이게 그러니까 보자력입니다. 그리고 바크하우젠 효과라고, 이건 바크하우젠 효과로 자석 밀도가 그러니까 급격하게 그러니까 증가 또는 감소하는 건데, 한마디로 이쪽 있잖아요. 여기를 그 원래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그러니까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도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그래서 급격하게 그러니까 좀 감소하는, 그러니까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게 바크하우젠 효과고, BH 곡선에 관련해 가지고 자석 밀도가 급격하게 그러니까 증가 또는 감소하면 그 바크하우젠 효과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그러니까 기울기 있잖아요. 이 곡선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x축이 그러니까 h고 y축이 그러니까 b잖아요. 그래서 기울기는 h분의 b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뮤 h분의 h에서 hh 삭제돼서 투자율만 나옵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투자율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그러니까 그 요 내부 있잖아요. 요 곡선의 면적만큼이 히스테리시스 손실이에요. 요 내부의 곡선만큼, 곡선의 그러니까 면적만큼. 한마디로 그러니까 좋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손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측면에서는 손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히스테리시스 손실, 그러니까 그 내부 면적 이게 작을수록 좋습니다. 와전유손, 와전유손은 K, TF, BM, BM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K는 도전율이고 F는 주파수, T는 통과하는 도체의 밀도, 도체의 두께, BM은 최대 자석 밀도고요. 와류손 하면 요걸 기억을 해주십시오.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와류손을 합치면 철손이고요.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층철심을 사용해. 이게 성층철심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와류손이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와류손이 잠깐만요. 와류손이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성층철심이란 게 뭐냐면 이거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와류손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조그맣게 발생해요. 그러니까 와전류 손실을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는 성층철심을 사용하는 거예요. 성층. 그래서 그 와존류 에너지 손실량은 전류 밀도에 반비례한다. 이거 틀린 거고요. 와존류 에너지 손실량은 전류 경도에 크게 반비례한다. 이건 틀린 거다. 이건 틀렸다고 그러니까 암기하십시오. 요거는 요 두 개는 틀렸다고 그러니까 암기를 하시고요. 경계 조건은 투자율이 서로 다른 두 상자성체 경계면에서의 조건인데요. 그 전개에서 그러니까 경계 조건이랑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 1이고요. 여기가 세타 2고 자개당 자석 밀도가 지금 그러니까 입사를 하는데 투자율이 좀 다른 거고요. 자개는 수평 방향 성분, 접성 성분이 같다 해서 그러니까 이 H1은 H1 사인 세타 1은 H2 사인 세타 2가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 여기 여기 해서 그러니까 자개에서 그러니까 요 요 x축 있잖아요. 요 x축 요 값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2번은 자석 밀도 그러니까 수직 성분이 같다. 이거는 요거랑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이 같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H1 사인 세타 1은 H2 사인 세타 2인데 그러니까 이걸 같은 값으로 그러니까 나눠서 그러니까 밑에 식으로 그러니까 나눠가지고 음, 밑에 식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식으로 표현한 건데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B는 그러니까 자석 밀도는 UH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B에다가 UH를 넣으면은 요 식이 나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은 뮤 2분의 뮤 1이 나옵니다. 전개해서 그러니까 했던 그 사항이라 그러니까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문제에서 자성체랑 각도가 나오면은 위에 공식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2번하고 여기 15번은 그 히스테리시스 곡선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옮길 건데요. 내년에 그러니까 그 내년에 나오는 강의 교재부터 옮길 거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참고로 그러니까 문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강자성체 BH 곡선이 그러니까 히스테리시스 손실 곡선이죠. 이걸 자세히 관찰을 하면 매끈한 곡선이 아니라 자석 밀도가 어느 순간 급격히 계단적이에요. 계단적. 이거는 바크하우젠 효과 해서 그러니까 3번입니다. 15번도 같은 말이고요. 감자력이 0인 것은 감자가 0이래요. 그러니까 환상적이죠 그럼. 빵원인데 환상이다. 환상적이다. 2번 환상 출심으로 하시면 되고요. 히스테리시스 곡선 관련해서 자화곡선 또는 BH 곡선인데 이 기울기 있잖아요. 기울기는 투자율이죠. 그러니까 H분의 B는 뮤 H분의 H여서 HH 떨어지면 H 뮤만 남으니까요.
예, 와리손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은 와리손은 그러니까 와리손이 나서요. 와리손은 그 공식 그 이육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t의 제곱, f의 제곱, bm의 제곱, t의 제곱, f의 제곱, bm의 제곱 요 세 개에 비례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3분이 나왔네요. 3번이 답입니다. 그리고 매질 1이 그러니까 매질이 있대요. 매질이 있는데 매질 1이 뮤 뮤1이라 할게요. 그냥 500이고 뮤2는 1000이다. 매질 2에서 매질 2에서 매질 2에서의 경계면이라 했잖아요. 이게 매질 2에서 경계면에 대해 45도 자기가 입사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오는 거야 아마도. 자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45도래요. 그럼 여기가 그러니까 세타가 45도겠죠? 매질 1에서의 경계면과 자기의 각도.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쪽의 각도를 구해라 이 뜻인데요. 이 공식을 기억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세타 1은 45도예요.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 1은 그러니까 1이 되겠죠, 여기는. 1분의 탄젠트 세타 2는 뮤2분의 뮤1 1000분의 500 해서 이 역으로인과 그 세타를 구하시면은 답은 3번이 나올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